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벌써 5월입니다. 그죠? 자, 이제 5월부터 우리 수업이 본격적인 수험 생활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이제 10월 달이니까 6개월 딱 남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해서 요약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요약집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서가 그래도 제일 중요한 수험서지만 양이 많고 두껍죠.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신 분들은 최소한의 이 정도 이론은 익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약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이달 5월에 늦게 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수업하는 이 요약 정도는 반드시 새기셔야 시험장에 임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5월, 6월 달에는 마지막 이론편이다 해서 이제 요약이 출발을 합니다. 요약이니까 줄였을 뿐이지 내용은 굉장히 알찹니다. 그래서 작은 내용들이지만 글씨가 작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요약집 정도는 중개사법에서 시험 칠 때까지 딱 3번은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막연히 수업 듣는 것하고 자기가 한번 읽어보는 건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 그냥 가볍게 읽으시겠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거 저번에 내가 읽었는 건데 처음 보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읽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읽게 되니까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몇 번, 3번은 읽기를 권합니다.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수업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읽어본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첫 페이지가 24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중개사 법령의 요약집 240페이지부터 출발을 하고 최소한의 이 정도 내용은 익히자. 지금 이렇게 출발을 했죠. 1번 내려가면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이 들어옵니다. 비교적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제1조를 목적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지금 시험이 30일의 시험이잖아. 그죠? 이 목적에 관련된 내용들은 1회 시험 때부터 20회 시험까지는 2년에 한 번꼴로 나왔습니다. 그럼 약 10번을 출제했으니까 20회 시험쯤 됐을 때 수업할 때는 이 1조는 무조건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21회 이후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30일이니까 올 때가 돼 간다라는 데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하여 계속 이렇게 공부했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나가니까 공인중개사 일단 동그라미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동그라미 그리고 전문성이 제고가 되면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중개업의 동그라미 건전하게 뭐합니까? 육성합니다. 육성에도 동그라미 그리고 최종 목적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이게 최종 목적에도 동그라미를 딱 하고 국민경제 밑에다가는 오른쪽으로 뽑아서 최종 목적 이렇게 적으셔야 공부 잘 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1조 목적이 진행이 되었는데 목적은 항상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 5가지로 전달했죠. 왜? 우리는 시험이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니까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제고가 되면 두 번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육성이 되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항상 오지선다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많이 강조하겠지만 개공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를 할수록 개공사, 소공사 중요하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에 이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누구부터 잡는다? 공인중개사 딱 잡으시고 그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제고가 되면 중개업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는데 언제든지 중개 업무를 하면 틀리는 것 찾아내겠습니까? 웬만큼 눈발가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또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이래도 틀리잖아 지금 그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할 필요도 있겠죠. 다 출제됐던 것들입니다 이게. 그리고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함이 최종 목적이니까 시험에서 다음 목적 중에서 최종 목적을 찾으시오 이렇게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함인데 지금 순서대로 적으니까 제일 마지막이니까 최종 목적이겠지. 그렇게 따라 붙으면 안 됩니다. 공고사 칠 때는 순서를 막 섞습니다. 순서를 섞어 놓는데 제일 끝에 있는 거 최종 목적이지.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고 별도로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국민경제에 예바지한다. 이런 것들이 그 10번 정도 출제가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OX, X입니다. 얼마나 비슷한 표현들입니까?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여러분이 배우는 시험 과목 중에서 목적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법의 목적인가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부동산에 관련되는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이라는 말만 나왔다 하면 투기 억제를 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붙으면 틀린 거 찾아내겠습니까? 또는 부동산에 관련되는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런 표현 들어가면 다 X죠. 이렇게 해서 시험을 몇 번이나 걸었다? 10번이나 걸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에 살짝 적어놨죠. 주의 해가지고 작은 글씨 찾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간 볼펜 돌리면서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틀렸다 이거죠.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얼마나 말이 매끄럽습니까? 중개 업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업무 이래 들어가면 틀린다니까 지금 그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랬죠. 또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이런 말도 틀린다. 지금 체크해 보셨죠? 그리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등등등은 유사 표현으로서 틀린 표현이다. 그죠? 거기 주의 되어 있으니까 막 이런 거 외우는 사람은 내년에 반드시 다시 만납니다. 교실에서. 그죠? 그래서 문제가 지금 어떻게 들어온다라는 걸 의식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글씨 하나, 토시 하나, 문구 하나까지 정확하게 볼 것. 열 몇 번이 출제됐습니다. 지금 31회 시험에서 열 몇 번이 나왔으니까 그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됐는데 최근 5, 6년 동안은 안 나왔다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언제든지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조 목적을 그냥 중요합니다 하고 수업하는 것하고 지금 원래 시험이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1조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기다리시면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오늘 최종 목적 하나라도 좀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셔서 12월 달쯤 되면 자격증을 받으시겠죠. 빠르게 진행하시는 분은 올 연말이면 벌써 개업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개업을 하면 개공사가 되는데 같이 공부하신 동기생 여러분들이 꽃다발 하나 들고 가고 맥주도 한 병 사가겠죠. 야, 드디어 개업을 축하합니다. 즉 사장님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해놓고는 뜬금없이 이 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개업 인사말까지도 기억해 놓으시라 그랬습니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묻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면 동기생이 오고는 꼭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번 물어봐라 그래야 돼요. 공부했는 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은 뭐다? 국민경제 이바지함. 이 한마디라도 오늘 익혀놓습니다. 진짜 목적은 뭐죠?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는 진짜 목적은 자기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시험 칠 때는 누구?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그거 기억해놓고 목적은 한번 나와봐라. 이렇게 딱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니까 2번 이 법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자, 1조 목적을 딱 공부해 보니까 이 법의 성격이 보이는데 첫째 사회법이다 이럽니다. 그거를 갈로 열고 중간법 또는 혼합법인데 옆에 보니까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같이 되어 있는 중간법 섞여 있으니까 혼합법,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 그때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하는 법을 공법이랍니다. 뭐 형사소송법, 현법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에 관련되는 법이 사법입니다. 사법은 민법, 상법 이런 건데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이 중개사법을 펄렁펄렁 들면서 이 법은 무슨 성격입니까 하면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혼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중간법이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만들어지니까 사회법이다. 이렇게 성격을 제시해 줍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에 관한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적 성격입니다. 중개에 관해서 이랬잖아. 그죠? 중개에 줄 딱 꺼놓고 앞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변호사법, 도로교통법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중개에 대해서 기본법이 뭐다?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에요. 그래서 중개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이다. 다른 말로 일반법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먼저 해석하는 특별법적 성격이다. 어떤 내용이 오늘도 공부할 겁니다. 민법에도 있고 우리 중개사법에도 있다고 칩시다. 어떤 내용이. 근데 같으면 다행인데 법마다 다르더라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특별법부터 먼저 해석합니다. 그러면 민법에 있는 내용과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 만약에 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면 뭐부터 해석한다? 중개사법부터 해석합니다.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특별법적 성격이다. 밑에 동그라미 4번 해놓고 받아쓰기 합니다. 국내법에만 적용하니까 국내법적 성격이다. 그래서 성격 4가지를 익힙니다. 국내법 적었습니까? 공부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이 국내법이라는 것은 이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들이 일본에 있는 아파트나 팔러 다닐까 그런 소리 쓰면 안 된다 그랬죠. 일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적용하는 국내법의 성격이다. 국제법이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성격이 모두 몇 개로 공부했다? 4개죠. 여러분이 만나는 시험이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떤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5개 또는 4개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거는 문제 내기가 너무나 좋은 거라 살짝 바꾸면 한 문제가 만들어지죠. 의도적으로 이런 건 잘 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도 보셨지만 같은 목적을 공부하더라도 항상 어떻게 공부한다? 5개로 자꾸 나누는 연습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오지선다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격이 4가지로 딱 떨어지니까 이거 문제 내기가 좋겠구나 하는 의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냥 받아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래서 4가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책 보지 마시고 주목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1조를 공부해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성격? 중간법의 성격입니다.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중간법을 다른 말로 혼합법, 사회법 그랬잖아. 그죠? 중개에 관해서는 뭐 기본법의 성격입니다. 다른 말로 일반법적 성격이다.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는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특별법적 성격이다. 체크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법은 국내에만 적용하니까 국내법적 성격. 이제 이론 돌아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체크해놔놓고 그냥 그래 선생님 부르세요. 나는 따라 적을게. 지금 이런 시간 아니죠 지금. 그죠? 이 성격 4가지는 익히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조를 가볍게 서론으로 정의하셨다면 드디어 제2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당연히 옆에 왕별 딱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수업할 때마다 전달했지만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항상 제목만 딱 보시면 옆에다가 크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 이래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독특하게도 이 용어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수업을 할 때 학습을 할 때 암기 위주로 하랍니까? 이해 위주로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해 위주로 합니다. 애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야 암기해라 이러면 안 되고 이해를 해라 이렇게 이해 위주로 시켜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암기를 했는데 암기한 대로 안 나오면 틀립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해를 하고 있으면 변형을 시키더라도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학습은 무슨 위주로 한다? 이해 위주로 해야 돼. 그런데 여기만 오면 이해하면 틀려요. 오히려. 그리고 요 단어만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고. 오늘도 많이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정의라고 A는 B다 이렇게 법을 만들 때 정의라는 말은 A는 B 이렇게 정해놨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시험은 마음대로 해석하게끔 하도록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정의만 보면 옆에다가 암기 딱 찍어놓고 암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1번 내려가면 뭐부터 나옵니까? 중개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 공부도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가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에서도 1번에 걸었으니까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중개라는 정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중개라는 말을 많이 썼죠. 지금 여기 나오실 때 나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하고 속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할 때 중개가 들어가잖아 봐요. 오늘도 많이 썼잖아요. 시험에 합격하시면 중개업을 개업할 때, 그때도 중개업을 할 때 중개라는 말 쓰셨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중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이렇게 정했다 이 말이에요. 암기되어 있습니까?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갑니다. 거래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차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의, 그 밖의 권리 찾았나요? 그 밖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6가지 용어의 정의 암기해야 되는 것 중에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 제일 중요합니다. 1번에 딱 걸었으니까. 자, 지금까지도 공부를 많이 시켰고 암기해야 됩니다. 또 많이 전달했으니까 지금 거의 암기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러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중개 대상물 다음 3조에서 합니다. 토, 근, 입, 광, 공이라는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누가 거래 당사자들이, 그럼 당사자가 누굴까 이런 게 보여야 된다고. 당사자들이 이 물건을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는데 그 밖의 권리라는 게 또 있어.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이 변경합니다. 득이라는 말이 뭐죠? 얻는다. 내가 얻으면 저 사람은 권리가 뺏기니까 잃는 거잖아요. 득실이 서로 바뀌는 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것이다? 알선하는 게 중개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다? 그 밖의 권리, 그 밖이 있어야 된다고. 자, 이 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내 그림으로 그리죠. 앞으로 그림으로 수백 번을 그립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이 보입니까? 안 보이더라도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아파트는 집이니까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는 갑은 파는 사람이니까 매도인이에요.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 을이 있어요. 매수인 그래요. 여기에 A라는 개공사가 뭐 한다? 지금 중개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많은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모르더라도 그림은 알아보겠습니까? 집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 사이에 개공사가 뭐 해준다? 중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이 옆에 있는 말을 그대로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죠? 자, 다시 확인합시다. 중개라는 것은, 여기 중개라는 것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니까 이 물건에 대하여 그런 뜻이겠지. 그럼 이 물건이 주로 부동산이겠죠. 저게 뭐 자동차라든지 드론, 보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개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 중개대상물인 주로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당사자가 누구다? 갑하고 을 사이에 이 말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아니면 갑과 을 사이에 이래도 되고, 여기에 개공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잘 봐야 돼요.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는 거지 개공사가 계약하는 사람은 아니잖아 지금. 그죠? 당사자 간에 이 물건을 뭐 한다고요? 두 사람이 매매도 하고 교환도 하고 임대도 하면서 그 밖의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득실이 변경해요. 어떻게? 을이 대금을 납부하면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오는 게 매매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서로 바뀌잖아 지금. 득실이 변경하는 것을 이렇게 알선해 주는 게 중개다 이랬어요. 이렇게 알선을 해주고 개공사는 뭐 받는다? 수수료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암기하라 그랬으니까 암기를 쫙 했는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그 밖의 권리를 딱 빼고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밖에 빼더라도 이거 얼마나 말이 됩니까? 중개는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하면 얼마나 말이 매끄럽게 넘어간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틀리는데 왜 틀리냐 하면 매매 교환 임대차를 채권적 행위라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채권이라 그래요. 자, 매매는 누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잖아. 그죠? 채권적 행위와 그 밖의 권리의, 그때 또 그 밖의 권리 이렇게 갑니다. 그 밖이니까 채권 말고 뭐가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 밖에 대비되는 이를 물권적 행위라 부르는데, 그 밖의 권리를 뺐는데도 이 지문이 맞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앞으로 물권은 득실 변경 못한다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 그 밖의 권리도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제 좋겠고, 지금은 이해하지 말고 중개라는 저희가 출발하면 그 밖의 권리가 있나 없나 이거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걸었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데, 자, 이 그 밖의 권리가 물권적 행위라 그랬는데 이래도 되지요.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들이 채권적 행위와 물권적 행위의 덕실 변경에 관해서 알선해 주는 것이다. 그래도 맞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채권과 물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건드립니다. 물권 앞에다가 모든 물권적 행위를 하면 틀려요. 그리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물권 중에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권을 덕실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물권 중에서 모든 물권은 안 되니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그럼 무슨 물권은 되고 또 뭐는 안 되느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죠? 그래서 또 천상 물권이랑 또 이런 데 또 가봐야 된다고. 자, 여러분들은 민법 시간에 물권에서 9문제 나옵니다. 여유있게 10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4분의 1이 물권법에서 나옵니다. 물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자, 물권이라는 말은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이다 그럽니다. 물권이 뭐라고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다. 자, 물건을 지배하는데 물건이 뭘까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물건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물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전부 물건이잖아. 안경, 볼펜, 책상, 걸상, 모자, 이게 전부 다 물건이잖아, 그죠? 이런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물권 그런다고요. 물건을 하도 많으니까 지금 볼펜 하나만 딱 들고, 볼펜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들고 있습니까? 지금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무엇에서 출발한다? 점유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볼펜을 좀 들고 있죠? 그럼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다?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 것입니까? 그러면 소유권도 있다, 이렇게 출발한다고. 그래서 물건에 대한 권리는 항상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출발하니까 이거를 본래의 권리, 본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본말로는 혼또 이렇게 부른다고요. 물건에 대한 본래의 권리가 뭐다? 점유권과 소유권에서부터 출발을 한다. 권리의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본래 권리이기 때문에. 자, 다시 볼펜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무슨 권리가 있다? 점유권 있습니까? 그리고 내 것이면 소유권도 있는 겁니다. 자, 이 권리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하나하나를 다 배워서 9문제가 나온다는데, 우리는 지금 권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중개가 되나 안 되나를 지금 묻고 있다고. 그때 점유권은 중개 대상이 안 되고 소유권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물건을 덕실 변경한다 하면 틀리는데, 그러면 왜 점유권은 안 됩니까? 이러면 동산과 친한 권리는 중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펜이 아까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개공사가 돼가지고 볼펜 하나 팔랍니까? 살랍니까? 이렇게 중개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동산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된다. 부동산업자가 될 사람이지 동산업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점유권은 중개하지 않는 거예요. 동산과 친하기 때문에. 그럼 소유권은 왜 됩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이 물건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가 가능하다 그랬잖아, 그죠? 대금을 납부하면 무슨 권리가 넘어온다?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넘어오잖아, 그죠? 그게 매매잖아. 그래서 매매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소유권은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여러분 공부를 하셨다면, 또 앞으로 하겠지만 하셨다면, 소유권 하면 저절로 나와야 될 말이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 소유권을 공부한 사람은 이 세 마디가 저절로 탁 갖다 붙어야 돼요. 나는 소유권을 배웠는데 저걸 처음 듣는다. 잘못 배웠거나 잘못 가르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억해요. 소유권이 딱 붙으면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 뭐다?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럴 권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걸 얼마나 제가 강조했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시집이나 유행가에 나는 그대를 소유하고 싶소 이러면 소유다가 줄 딱 꺼놓고 나는 그대를 뭐하고 싶다?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고 싶소, 이까지 붙어야 돼. 소유하면 세 마디가 딱 갖다 붙어야 된다니까, 지금, 그죠? 여기서부터 권리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한 아저씨가, 그죠? 앞에 비틀비틀 가면서
나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도망을 가서 이제 찾으러 간다.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에 따라가면서 번역해야 돼요. 마누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하면 마누라를 뭐 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데 이제 도망을 갔으니까 찾으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소유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생각해보면 소유할 수 있겠다 없겠다. 아저씨가 그 마누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지. 처분할 수 있으면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는 처분 당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죠. 이 사실은. 그죠? 어쨌든 소유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타인의 물건이지만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용익 물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용익이 뭐라고요? 사용하고 수익만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용익 물건도 중개 대상이다 이렇게 말해도 욕할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파생된 권리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물권에서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고? 담보 물건. 담보 물건은 처분할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당권만 된다라고 요거는 판례가 또 인정을 해줘. 그래서 저당권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 안 된다. 질권도 안 된다. 점유권도 안 된다. 왜 안 된다? 동상과 친한 권리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모든 물건을 덕실병행한다 하면 틀린다. 이 정도는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물건을 한번 다 적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권리들의 민법에서는 하나 해서 9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물건도 한번 들으시면서 모든 물건에 대한 덕실변경은 아니다. 이것도 익혀보는데 자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아쉬워서 그러면 이 권리들을 뭐 다른 것도 다 공부하시지만 지역권 하나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왜 이거는 중개가 되고 중개가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한번 시켜보는 겁니다. 지역권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지역권은 중개할 수 있다고 배우셨잖아. 그죠? 그럼 지역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자가 들어가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지역권이다 그래요. 여기 지상권도 마찬가지. 지자가 들어가면 땅을 이용하는 권리. 전세권은 토지, 건물 둘 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자가 들어갔으니까 땅을 이용하는 권리인데 지역권을 이렇게 설명해 바 있습니다. 도로입니다. 길, 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땅, 여기는 B가 가지고 있는 땅인데 여러분이 땅 모양을 딱 보니까 B는 A를 지나지 않으면 길에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B가 A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 좀 내주세요 그런다고. 그래서 이 땅을 뭐라 부른다? 요역지. 길 좀 내주세요 하는 거 편리를 보는 토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A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돈만 많이 주면 길 내줄게 라고 성낙을 하니까 이 땅을 성역지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면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탁 들어오면 편리를 주는 토지 성역지와 편리를 받는 토지 요역지로 되어 있다. 이게 이야기가 돼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잘 보다시피 길을 내줄 때는 이 땅 전체를 길을 내줘도 되지만 길이라는 게 이만큼만 내줘도 길은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그림을 딱 보고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한 권리다. 그렇지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전부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민법 조문이에요. 그림으로 딱 익혀야 돼요. 그래서 한 필의 일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권리, 한 필의 전부에만 적용되는 권리를 알아야 지적법에 가면 분할 합병이 가능해진다고. 또 땅이. 그죠? 그럼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하여튼 한 필의 전부에 들어가는 건 뭐? 요역지. 성역지는 한 필의 전부도 되고 일부에도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민법이었다면 이런 물건들은 전부 등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에 가보면 지역권을 등기할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남의 땅을 왜 빌리지요? 통행을 위해서. 그래서 통행권이라는 걸 필수적으로 기재해놔야 된다고. 물을 당기는 것을 인수권, 전망을 위해서 땅을 빌리는 것을 조망권이라 해서 이 세 가지는 등기에 있어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이런 말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권에서 필수 기재 몇 개? 3개. 하나는 지금과 같이 통행을 위해서 통행권, 물을 당기면 인수권, 전망을 위해서 빌리면 조망권을 적어놓고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등기법이었다면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걸 왜 배우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라고요. 을이 갑의 땅에다가 길 좀 내주세요 이럽니다. 폭 1m, 길이 100m로 길을 좀 내주세요 하니까 갑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증금 1억 걸어놓고 월세를 100만 원씩 내시오. 이러면 을이 띵 합니다. 그 길 좀 내주는데 보증금 얼마? 1억 걸어놓고 매달 100만 원씩 내래.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거래하면 한쪽이 노 이래 버리면 대책이 없잖아. 다른 방법이. 그죠? 그래서 을이 어디로 간다? 개공사한테 중개를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폭 1m에 길이 100m로 길을 내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월세 한 20으로 중개 좀 해주시오 하니까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는 갑한테 가겠죠. 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 하면 되겠나 하니까 갑이 뭐라고? 보증금은 너무 약하니까 보증금 2,000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 하겠지.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계약이 성립되었죠. 그 계약을 뭐라 그런다? 지역권이 설정되고 개공사 뭐 수수료 받아도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한다고. 지역권은 중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지역권 하나를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이런 권리를 우리가 왜 공부한다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할 수 있는 것에는 대표적으로 뭐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은 판례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에 대해서 뭐 덕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까지를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권도 일부러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한번 봐요. 241페이지. 이제 용어를 딱 듣고 나니까 이런 중개의 성격이 나타났는데 2번에 1번. 중개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자, 법률 행위 동그라미 딱 해놓고 옆에다가 이꼴, 계약 적으셔야 돼요. 계약 해놓고 이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매매, 교환, 임대차 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그 다음부터 줄 것입니다. 사실행위이다. 이렇게 줄을 딱 그셔야 되는데 자,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볼 때마다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거 좀 벗어나야 돼요.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중개는 무슨 행위라 그랬죠? 사실행위라 그랬다고. 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좋게 조력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지금 중개는 사실행위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라 그랬죠? 법률행위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단원에서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법률의 사실, 법률의 요건 이런 거 들어오면 막 벌써 어지러지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는 잡았잖아요. 법률행위 하면 이꼴 뭐 계약은 뭐 매매, 교환, 임대차 세 마디가 딱 붙어 다녀야 돼. 붙어. 그죠? 그러면 법률행위 하나는 해결이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최소한 다른 것들이 법률의 사실이거나 법률의 요건이겠지. 그죠? 지금 하나도 정리 안 된 사람이 볼 때마다 법률의 사실을 빨간필 돌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돌아서면 말 같게 되고 법률의 행위 돌아서면서 헷갈리고. 그죠? 지금 이 시간 하나라도 잡아 놓으시라고. 뭐 법률 행위 하면 뭐가 보인다? 계약은 뭔데? 매매, 교환, 임대차 그거라도 보이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개공사가 중개를 왜 하지요? 계약하려고 하잖아요. 계약을 뭐라 그랬다? 법률행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도 있고. 그죠? 그래서 개공사가 뭐 폼으로 계약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계약을 해서 뭐 받으려고? 수수료 받으려고. 그죠? 자, 그러면 중개를 하는 성격은 뭐다? 사실행위고 중개의 대상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법률행위 하면 뭐가 생각난다? 계약이 성립되도록 하려고. 자, 그러면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가 나오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행위를 설명할 때 여러분이 개공사라고 한번 쳐봐요. 개공사인데 이 사람이 아파트 하나 팔아주시오. 또 우리 아파트 좀 좋은 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오면 팔아주거나 사줘야 될 거 아니라. 그죠? 그러면 개공사가 뭐 해야 되지요? 우리 아파트 좀 좋은 가격에 팔아주세요 하고 온다니까 개공사한테. 이 사람은 우리 아파트 괜찮은 거 하나 사주세요 하고 온다니까요. 그럼 개공사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된다? 최소한 물건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저 아파트를 잘 팔아달라는데 시세가 얼마인지, 초등학교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지하철하고 몇 미터 거리에 있는지, 수도, 전기, 가스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되죠. 확인을 해서 매수자한테 잘 설명을 해야 계약이 되기나 말기나 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를 할 때는 물건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행위, 그걸 뭐라 부른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런데 이런 사실행위라는 중개를 왜 하지요? 법률행위를 성립하게 하려고.
법률 행위하면 자동으로 뭐다? 계약을 성립하게 하려고. 됐죠? 첫째 줄을 아주 의미 있기 때문에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한 번은 법률행위, 한 번은 사실행위, 들어올 때마다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죠? 그림으로 딱 잡으셨으면 다시 1번 읽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중개라는 용어를 공부했는데, 중개의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중개하는 행위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법률행위가 뭐라고 그랬죠? 계약이 용이하게 성립하도록 조력하는, 도와주는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그 중개는 사실행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의 대상은 뭐?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3번 중개가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한다. 여기 했잖아요. 중개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다? 중개 대상물이 있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넣는 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해요. 넘어가 보면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중개 대상인 권리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242페이지 상단의 표를 보니까 왼쪽에 중개할 수 있는 권리 공부 다 했습니다. 소유권, 중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은 특별히 지역권에 대해서 설명까지 해가면서 했습니다. 지역권 중개 대상이 된다. 전세권, 저당권 쫙 해서 왼쪽이 중개 대상이 되는 권리예요. 객관식 문제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거 이렇게 물어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 것을 기억해 놓든지 아니면 오른쪽 안 되는 걸 기억해 놓든지. 자, 점유권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동상과 친한 권리. 질권 안 된다 그랬죠. 왜 안 된다? 동상과 친한 권리.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동상과 친한 권리 안 합니다. 유치권의 성립, 여기 보셨죠?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옆에다가, 밑에 내려올 겁니다. 유치권의 이전이나 양도는 또 돼요. 그래서 성립 옆에다가 양도는 동그라미 하나 딱 찍어 놓는데, 그럼 유치권만 딱, 왼쪽에 있네. 세 번째 줄에 보면, 왼쪽에 세 번째 줄, 유치권의 양도 찾았습니까? 그거는 되는 쪽에 들어가 있잖아 봐요. 그러면 유치권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 지금. 안 되는 건 뭐? 성립은 안 되잖아 지금. 그죠? 양도는 되잖아요.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내요. 됐다 안 됐다 이런 거 자꾸 시험에 내면 막 이의 제기를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는 고려한다고요.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 근데 유치권 성립을 양도할 수는 있다.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분묘기지권, 광업권 이런 것들은 다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되는 걸 기억하든지 안 되는 걸 기억해놔야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겠죠. 지금 둘 중 하나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쭉 내려가면 큰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인 행위. 이거 지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기억, 중개 대상인 거 매매, 교환, 임대차의 계약,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과 이전 계약, 유치권을 이전하는 거는 된다 그랬잖아요. 법정지상권 이전도 된다 그랬잖아. 성립은 안 되고. 중개가 될 수 없는 행위, 상속, 정매, 정여, 환매, 경매, 공매 이래 놓는데 상속 동그라미, 경매 동그라미. 거기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좋게 지금 상속하고 경매는 중개가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속은 이렇잖아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아파트는 우리가 중개해도 된다 안 된다? 되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 개인 물건이고 아파트는 건물이니까 중개 대상이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중개 대상이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아파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있어 봐요. 그거 사고 팔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중개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그럼 아파트는 어떻게 됐죠? 자식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속에 개공사가 개입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를 개공사가 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너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가도록 해줄 테니까 수수료 250만 원 주실랍니까? 웃기는 소리잖아요. 지금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그래서 상속 같은 거는 중개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그 표현들인데 밑에 접해 정려 경매 이렇게 있는데 경매를 가지고 설명하면 자 이 물건이 경매 나왔다고 칩시다. 아파트인데 경매 나왔어요. 이 물건이 누가 팔죠? 경매 나왔다면 이 아파트를 누가 파냐고. 그렇지 법원이 판다고. 법원에 가서 경매 받잖아요. 파는 사람이 누구다? 법원이 팔잖아요. 그럼 경매를 어떻게 팔죠? 자, 이 아파트가 뭐 감정가가 1억입니다. 생각 있는 사람은 적어내시오 이런다고. 그러면 2명이든 10명이든 알아서 적어내겠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격으로 적어낸 사람에게 당첨되었다. 이게 경매라는 행위예요. 그 경매라는 행위에 개공사가 개입돼 가지고
어이 김 판사, 내가 이 아파트를 저 사람이 낙찰되도록 내가 중개해 줄게. 수수료 150 줄래요? 이게 지금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그 경매는 중개가 개입할 수 없다니까. 그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중개가 될 수 없는 행위, 상속, 정려, 환매, 경매, 공매, 주고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 중개 대상이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게 민법 186조에 의한 물권의 변동, 187조에 의한 물권의 변동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지금 그까지 설명하면 안 그래도 중개사법도 어지러지해지는데 민까지 더 어지러하게 하면 어지러울까봐 지금 고래 이야기하고 간다고. 자, 그래서 상속, 경매 등은 중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좀 조심할 거 옆에 하나 적어놔봐요. 상속받은 아파트 이렇게 한번 적어보라고요. 받아쓰기 상속받은 아파트 해놓고 갈로 열고 중개된다 이렇게 딱 적어 놓으셔야 돼. 상속받은 아파트 중개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경매, 정려 이런 것들은 중개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조심할 거. 상속은 안 되지만 상속을 받은 아파트는 등기하고 처분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 경매는 중개가 안 된다고 금방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경매를 받았어. 경매 받은 토지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된다고. 등기하고 처분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개념을 하나 익히라고 적어 놓으신 겁니다. 내려가면 중개의 대상 구별되는 행위 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큰 2번 내려오면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출발을 합니다. 역시 또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중개라는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진행을 했다면 두 번째 중개업이라는 정의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개업을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마다 얼마나 단순하게 중개업 하면 글자가 3개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무조건 3개를 찾아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중개업이 되기 위한 조건. 제일 밑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찾았습니까? 다른 사람 의뢰 앞에 1번 다시 해야 돼요. 1.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하고 2번 일정한 보수를 받고 보수 앞에 2번 답니다. 보수 안 받으면 중개업이 안 돼요.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그게 3가지가 용어의 정의예요. 중개업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뢰가 있어야 하고 의뢰가 뭐지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고 보수를 반드시 받고 중개를 무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3가지 요소를 찾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린 것을 찾아라. 용어의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니까 중개업이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이래 나왔어요. OX, X 뭐가 빠졌다? 보수가 빠졌잖아, 그죠? 지금은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니까 지금 보수가 안 빠진 거 바로 눈에 보이지만 시험지상에서 흘러갈 때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딱 보면 틀린 데를 못 찾아냅니다. 그래서 조건을 3가지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중개업 하면 몇 개? 3가지. 이렇게 암기를 하라라는 뜻은 있는 거를 빼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거 넣어도 틀립니다.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하면 틀려요. 여기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사무소라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중개업을 하는 경호사들 전부 사무소 갖추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틀린 걸 못 찾아낸다니까. 그 자기가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글자 그대로 암기하라 그랬죠, 그죠? 암기라는 건 빠뜨려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거 붙여도 틀리는 거예요. 암기를 해놨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허가받아야 됩니까?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이라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우린 중개업을 할 때는 허가받는 게 아니고 등록을 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뭐라고 부른다? 개공사 이래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장에 있는 개공사들은 전부 다 뭐 했다? 등록을 하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험 지문에서 중개업은 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 OX. 거기 X지. 등록이라는 조건이 어디 있는데, 거기. 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글자로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중개업을 한 사람들 전부 다 뭐 했더라? 등록은 했지만 중개업의 요소에는 등록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고. 이 3가지만 탁 맞으면 중개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단순하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암기할 것, 암기. 이해하고 따라 붙으면 무조건 틀린다.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그만큼 강조했으니까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
중개를 계속했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되지 않는다? 중개업이 되지 않는다고. 업이 되려면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그죠? 이런 개념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런 지문을 만났을 때 그래 이거 맞다 이렇게 찾아낼 정도의 능력을 갖추셔야 돼 지금. 그죠? 오른쪽 가서 2번 다른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지도 않은 자가 역시 또 조건이 나오잖아 봐요. 다른 사람의 을에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등록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좀 더 편하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5월달이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됐다면 글자 그대로 뭐 해놓을 것? 암기해 놓을 것. 그럼 암기를 해야 틀리든지 앞으로 찾아가든지 해결이 난다고요. 그래서 암기라는 말은 빠져도 틀리지만 쓸데없는 보태도 틀립니다. 이런 개념도 익혀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1번에 중개라는 용어를 그렇게 공부했지만 중개에는 보수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나온다고요. OX, 오지 중개에는 보수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그죠? 이런 말들을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그죠? 다시 중개업에는 보수를 반드시 요소로 한다. 맞습니까? 그래, 업이 들어가려면 보수를 받고 해야 돼. 그죠? 이런 개념들을 용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하고 있는 요약집은 최소한의 이론이다. 이 정도는 익히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여러분이 양이 작기 때문에 소설책에 뜻이 시험 지금까지는 3번은 읽어보고 가야 돼. 그래야지 전체를 읽어낸다니까, 지금. 그죠? 또 우리가 중간에 수업도 계속 하잖아, 지금. 그죠? 자, 10분 쉬었다가 3번 공인중개사부터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맨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